겨울 사냥을 하다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낙엽들만 좀 쌓여서 사실 길을 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외에 나머지 길을 만약 여러분이 가게 되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된 등산로 외에는 최대한 이탈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같이 사실 이것도 여기서 꾸며진 등산로 중에 하나거든요. 관리하는 이 캠핑장에서. 보다시피 낙엽이 쌓이게 되면 정상적인 루트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라든가 낙엽들, 그 다음 이제 식물들 말라 죽은 것들에 이제 얽히고, 또 만약 여기 눈까지 내리게 된다 그러면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자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 길 잃어버린 건 아주 쉬운 상황이 된 거죠.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등산로, 사람들이 자주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등산로를 만약 여러분들이 갈 때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니지 않는 등산로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그 길이었는데 낙엽이라든가 눈이 내리게 되면 이제 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런 부분이 지금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사실 원래 임도 관리하는 길이 생겼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낙엽들 때문에 이제 다녔던 길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길에서 벗어난 이탈된 길을 갑니다. 대부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물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런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다녔던, 아니면 원래 있던 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제 점점 깊은 산속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장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던 그런 등산로를 따라가다가 길이 잊어버린 것 같다, 길을 못 찾겠다 하면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산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정상에서는 주변이 잘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겨울에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겨울에만. 왜냐하면 보다시피 이 나무들 사이로 낙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낮은 수목들도 다 지금 잎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이제 배경들이 보이지만, 이게 실제 봄, 가을까지는 잎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잎들이 중첩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내 길을 잃어버려서 어떤 전망을 체크하고 내가 가야 될 것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힘만 빼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올라가면서 조난이 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올라가봐야 지금은 잎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들 가지 사이들로 풍경이 보이지만, 실제 그 꼭대기들은 그 암벽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전부 다 지금 저 나무 가지들 이 사이사이 전부 다 습들여서 밑에 배경들이라든가 풍경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봄에서 가을까지 잎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계절 상황 속에서 조난을 당했다면 절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꼭대기에 가서 확인해야 될 그 계절은 오로지 겨울, 또는 아니면 정말 그곳이 암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산 능선이나 아니면 꼭 봉우리 자체가 암벽으로 되었다면 이제 그 봉우리 위에 올라가게 되면 보이게 되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알려진 바로 길을 잃어버리면 꼭대기에 가서 꼭대기에서 풍경을 보면서 내가 갈 곳을 찾는다, 그건 되게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다시피 소나무죠. 소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무성한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쉘터의 기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눈이 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나무와 주변 가지들이 이제 눈을 막아주게 되고요. 그 아래쪽 저기 밑둥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쉘터를 구축하면 일단 비와 어느 정도의 방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일단 쉘터가 되고, 그 다음 주변에는 죽은 나무 가지들 저 가지 사이에 얽히설키 이제 쌓아서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쉘터 모양을 만들고 낙엽으로 지붕이라든가 방풍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좋은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형태의 나무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어떤 우리 아침에 소나무를 오게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쉘터를 찾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그만 섬만 보면 아주 훌륭한, 일단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생존 쉘터가 되겠네요. 자, 보다시피 여기 이제 바람이 지금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둥 기준에서 주변을 좀 정리하고, 주변에 죽은 나무가지들을 좀 쌓아가지고
방풍벽과 쉘터를 만들어주게 되면 아주 좋죠. 아주 훌륭한 쉘터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여기 눈을 걷어내게, 바깥으로 걷어내면 또 방풍벽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나무 가지를 쌓고 그 위에다가 나뭇잎 올려주면 또 좋은 쉘터가 될 수 있죠. 좋은 여건입니다. 이런데 만약 전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런 낮게 깔린 나무 기둥이 넓게 퍼진 가지들이 있는 살아있는 나무, 특히 소나무 같은 것들 여러분들 보게 되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쉘터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이제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제 방향을 탐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끼를 가지고 판단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는 이끼가 지금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이끼가 낀 쪽은 통상 이끼가 잘 끼는 여건은 이제 습하고 그늘진 곳이다 보니까 이끼가 낀 방향은 대부분 이제 북쪽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이 북쪽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실제 그 방향으로 보면 이 나무 같은 경우 그 맞은편에 있는 이 나무는 또 이쪽에 이끼가 또 굉장히 많이 껴 있죠. 보시다시피. 그럼 이 나무 입장에서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저 나무에서는 이쪽이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이 나무는 이쪽이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여기 있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여기에 또 이끼가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방향이 또, 저 방향은 아까 보셨던 이끼가 껴 있던 또 나무의 또 방향이죠. 그러면 자연 지형짐을 이용한 방향 탐지 중에 이끼를 이용한 방법은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까운 반경 3m 내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서로 엇갈린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끼는 말 그대로 자연 지형지물이나 기후에 따라 가지고 그늘이 지고 그 다음 이제 상대적으로 습한 곳에 많이 끼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제 방향 탐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태양을 이용한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죠.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 이런 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다녔던 길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여기서 구분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구분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지금 길이 요렇게 가 있는 것처럼 이제 길이 라인이 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동물이 낸 길이거든요. 이런 길을 막 길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자칫 잘못하게 판단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길들이